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9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은 주중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 14경기 심층 프리뷰를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살로만 뉴스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상세한 전술적인 분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청하시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축구토토 20패 분석에서 압도적인 조회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광고 배너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광고 배너 문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풋볼살롱을 검색을 하셔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어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10.9배 무자비 2폴 적중 내역입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구매픽을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풋볼살롱은 최근에 프로토 승부식 23회차부터 28회차까지 연속으로 프로토가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65.2배당 고배당 픽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고배당과 정배 주력 조합이 연속 적중이 되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풋볼살롱 membership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의 구매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들이 구매를 하는 공유픽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풋볼살롱 멤버십 3월달 프로토 적중 내역 1등을 달리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의 공유픽 적중 내역입니다. 99.9배당이라는 고배당 적중픽을 구매하신 다음에 공유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탑승을 하시거나 참고를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승무패 15회차에서 두 번째 최대 이변 결과였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적중이 됐는데 이렇게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최종 픽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시간적인 부분을 상당히 세이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노블레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로열 등급부터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승무패 추가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승무패에서 추가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9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2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0%로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풋볼살롱의 최종픽만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폴더스 부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까운 픽들은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으로 초록색으로 따로 써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픽들과 전술 분석 내용을 결합을 해서 나만의 픽을 만드실 때 고등수 적중에 이르실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통계적인 부분은 상세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결장자 정보 위주로 파악을 하고 바로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윙백 도어티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미드필더 스킵 선수가 여전히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윙백 도어티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 선수의 골 감각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브라이튼을 상대로 4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을 상대로 5경기 5골을 넣고 있는 해리케인 선수가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중원 자원인 모데르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직전 아스날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토트넘에게 커다란 선물을 안겨준 브라이튼인데 과연 토트넘의 덜미까지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정에서 성적이 더 잘 나오는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무승부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13번으로 최다 무자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브라이튼이 강팀 킬러 면모가 있지만 전술 상성적으로 토트넘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강팀, 약팀을 가리지 않고 수비 라인을 상당히 높게 형성하면서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하는데 따라서 브라이튼이 수비 뒷공간 노출에 따른 역습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트넘의 경우에는 해리 케인, 손흥민을 필두로 한 역습 한방이 날카로운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 뒷공간을 노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해리 케인 등의 롱패스 한 방으로도 수비 뒷공간을 허무는데 강점이 있는 토트넘인데 브라이튼 수비가 롱볼 대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트넘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을 때보다 상대가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가고 토트넘이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할 때 위력적인 공격력이 나오는데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 리버풀, 첼시 다음으로 평균 점유율이 높고 패스와 지공을 추구하는 팀입니다. 따라서 상성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상대하기에 굉장히 수월한 상대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브라이튼이 원정에서 성적이 좋은 부분과 약팀보다는 강팀을 상대했을 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점을 고려하면 아예 이변 가능성이 없는 경기는 아니지만 이 전술적인 상성과 손흥민, 해리케인의 절정의 컨디션, 4위 사수라는 동기부여까지 고려하면 토트넘적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변수는 브라이튼의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기존 스타일을 버리고 라인을 수비적으로 내릴 경우에는 오히려 토트넘이 그러한 수비 블록을 뚫어내는데 애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포터 감독 성격상 강팀을 상대로도 맞불을 놓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경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브라이튼이 왼쪽 공격이 주요 루트인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도어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오른쪽에 또다시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수비적으로 오른쪽 측면에서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직전 아스날전에서 보여줬던 측면에서의 부분 전술과 컷백 크로스 등을 활용을 한다면 토트넘의 덜미를 잡을 만한 요소도 조금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엘체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을 노리실 분들은 무승부를 단통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0%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공수에서 결장자가 조금 있습니다. 주전 공격수 루카스 보에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오른쪽 풀백 팔라시오스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됩니다. 살로만 뉴스에서 집중 조명을 했었던 장신 공격수 카리오 선수가 직전 경기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요르카 역시 중원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는데 베테랑 미드필더 살바세비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바바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갈라레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중원 쪽에 공백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살로만 뉴스에서 언급을 했듯이 양팀의 최전방 장신 공격수 뚝배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보예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면서 직전 경기 카리오라는 장신 공격수가 출전을 했는데 득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카리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소시에다드전에서 막판에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번 마요르카전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마요르카 역시 최전방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직전 아틀레티코전에서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엘체로서는 호재인 것이 직전 소시에다드전에서 중앙 수비수 로코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로코라는 엘체의 수비수가 키가 192cm인데 엘체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제공권을 이 장신 수비수 로코 선수가 어느 정도 메워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로코 선수의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올 시즌 알라베스, 오사수나처럼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은 팀을 상대로도 5번의 공중볼 경합을 성공을 한 바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데이터가 오사수나 알라베스라는 라리가 제공권 깡패팀을 상대로 로코 선수가 보여준 이 제공권 경합 성공률인데 굉장히 좋은 제공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마요르카전에서도 4차례나 공중볼 경합에 성공을 했었던 로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로코 선수가 돌아온다면 이 마요르카의 무리키, 뚝배기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마요르카가 중원 쪽에 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엘체가 중원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항상 최전방에 장신 공격수들을 세우는 팀들은 그 옆에 파트너 공격수의 역량을 봐야 하는데 엘체의 경우에는 그래도 페레미아라는 공격수가 최근 득점력은 떨어져 있어도 올 시즌 라리가에서 7골을 넣고 있는 것에 비해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무리키의 옆을 받쳐줄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3골 이상 넣은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엘체가 카리오 선수가 나오면서 페레미아와 함께 빅앤스몰 투톱 조합을 구성을 할 수 있다면 엘체가 근소하게 골 결정력 측면에서 마요르카를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엘체가 카리오 선수가 최전방에 나오지 못한다면 제공권 측면에서 마요르카 수비가 굉장히 편안한 경기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 면에서 앞서 있는 마요르카가 충분히 엘체를 상대로도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체가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다는 점과 마요르카의 원정고자 면모, 양팀 맞대결 최근 4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를 하면 이 최대치로 무승부를 노리면서 이 공격수 카리오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승무패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면 단통 승부로는 무승부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는데 단통픽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맨유와 노리치의 경기인데 맨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0%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가 직전 에버튼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여지없이 맹구로서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 노리치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압도적인 5승 1패의 우위가 있지만 지난 12월 노리치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을 때 호날두 선수의 페널티킥 골로 조금은 진땀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프레드 선수와 수비수 바란, 풀백 루크쇼, 공격수 카바니, 미드필더 맥토미니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날두 선수가 최근 A매치 포함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는 맨유이고 노리치 같은 경우에도 주전 왼쪽 풀백인 윌리엄스 선수가 맨유에서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임대 조항으로 인해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길모어 선수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는 보도가 있고 공격수 사전스 선수가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노리치 역시 조금의 전력 누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공격수 푸키 선수가 리그 5경기 3골 1도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푸키 선수의 한방을 믿어볼 만한 노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승점 21점으로 꼴찌를 달리고 있지만 17위 1부 리그 잔류권 에버튼과 승점 7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1부 리그 잔류에 대한 희망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의 경우에는 사실상 토트넘 아스날과의 4위 경쟁에서 밀린 상황이지만 다음 시즌 차기 감독으로 아약스 감독 출신의 테나흐 감독 부임이 사실상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기 감독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시즌 후반기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선보여야 하는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리치의 경우에는 두말할 것 없이 힘겨운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고
최근 두 경기 1승 1무로 승점을 쌓으면서 1부 리그 잔류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리치의 주포 공격 자원인 푸키 선수의 컨디션이 최근 나쁘지가 않고 이 노리치가 최근에 두 경기 무실점 수비적인 상승세까지 있기 때문에 지난 맞대결에서 맨유와 끈적한 경기를 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또다시 맹구를 만들어버릴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차기 맨유 감독으로 유력한 테나흐 감독이 차기 시즌 자신의 계획에 호날두 선수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근에 컨디션이 떨어져 있고 이 팬의 휴대폰을 파손을 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다운되어 있는 호날두 선수가 과연 노리치전에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맨유가 최근에 노리치와의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점과 최소 유로파리그 티켓을 위해서는 5위까지는 들어가야 하는 동기부여, 그리고 노리치가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에버튼 다음으로 성적이 좋지 못한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차기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하는 맨유의 선수단이 그래도 동기부여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경기력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경기는 속는 셈 치고 맨유의 단통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아스날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0%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직전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0대6 대패를 당하면서 최근에 5경기 1무 4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홈경기에서 5승 7무 4패로 원정에서의 3승 5무 7패보다 확실히 좋은 모습이 있는 사우스햄튼인데 아스날과의 상대 전적에서 1승 2무 3패로 밀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아스날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한 바 있는 사우스햄튼이고 이 주전 공격수 브로얄 선수가 개인 사유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지만 출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시즌마다 대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맨유 원정에서 0대9로 대패, 지지난 시즌에는 레스터와의 홈경기에서도 0대9로 대패를 한 바 있는데 이번 시즌에는 첼시에게 0대6으로 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대패를 당한 다음에 사우스햄튼이 경기력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바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정도 패배를 하고 무승부로 흐름을 반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첼시에게 대패를 당한 다음에 수비적으로 얼마만큼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토트넘에게 4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주전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측면 수비수 토미야스 선수와 티어니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중원과 측면 쪽에서의 핵심 자원 이탈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수 스미스 로우 선수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또다시 핵심 자원들이 결정을 한다면 이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8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7경기를 남겨둔 4위 토트넘과 승점이 3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측면이 약한 고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스햄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2-2-2 체제에서 측면 자원이 중앙지향적인 움직임과 압박을 가져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비 상황에서 측면이 헐거워지는 약점이 있는데 아스날의 경우에는 주전 측면 수비 자원인 토미야스와 티어니가 모두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측면 공격력과 수비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직전 브라이튼전에서 두 골 모두 측면이 허물어진 뒤에 상대에게 컷백 크로스로 실점을 허용했던 아스날이고 여기에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 선수까지 부상 결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스날로서는 여러모로 부담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아스날이 할 만한 것이 아스날의 경우에는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이고 사우스햄튼이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역습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술 상성적으로 아스날이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사우스햄튼의 중앙 수비수 살리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적극적으로 커팅을 시도를 하는데 아스날에는 웨데고르 같은 스루패스 한 방이 예리한 미드필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살리스가 또다시 도전적인 수비를 하다가 뒷공간을 노출하게 된다면 허무하게 스루패스 한 방으로 아스날에게 실점을 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아스날이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이 굉장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오히려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아스날에게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사우스햄튼이 최근 3시즌간 대패를 당한 다음에 경기력 자체는 올라오는 모습이 있지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대패를 당한 경기 바로 직후 경기에서는 승리나 무승부를 거둔 적이 없기 때문에 아스날이 천정 면목까지 발휘를 해준다면 그래도 동기부여가 좀 더 충만한 아스날이 꾸역승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홈에서 수비력이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대치는 무승부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와포드와 브렌트포드의 경기인데 와포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을 조금 중시하는 분들은 와포드 사이드를 투폴로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0%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포드가 직전 리즈와의 홈 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1승 4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1무 2패로 조금은 앞서 있지만 최근에 2부 리그 포함해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3경기만 놓고 보면은 1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홈 성적이 꼴찌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컨디션이 좋았던 공격수 쿠초 에르난데스 선수가 직전 경기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최근에 데니스, 조슈아 킹, 사르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 것이 와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를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5경기 4승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도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전 수비수 얀손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결장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격수 아이반 토니, 은베우머, 미드필더 에릭센 같이 핵심 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이 브렌트포드의 상승세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6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강등권인 번리와 승점 12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부 리그 잔류가 유력해진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19위로 쳐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에릭센 선수 합류 이후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브렌트포드가 경기력적으로 우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릭센 선수가 중원에 들어오면서 최전방 공격수 아이반 토니의 경기력도 동반 상승이 되고 있는 브렌트포드이고 에릭센 선수가 지공 상황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날려주면 토니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 혹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에릭센의 날카로운 킥이 나오면서 아이반 토니의 뚝배기가 주요 공격 패턴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브렌트포드가 시즌 초 중반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높았지만 실제 골 결정력이 조금 아쉬웠는데 에릭센 선수 영입 이후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층 더 골 결정력이 살아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와포드가 세트피스에서도 고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브렌트포드의 경우에는 역습 수비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와포드가 최전방의 데니스, 사르 등을 앞세운 역습 한방이 날카로운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포드의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는 점과 와포드의 중원 자원들 중에서 브렌트포드의 에릭센만큼 예리한 패스를 찔러줄 만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습이 그리 위력적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와포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홈 성적이 가장 안 좋은 점도 브렌트포드로 기우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브렌트포드의 경기력 치고는 와포드의 배당이 조금 낮다는 점과 이 배당 대비해서 구매율이 브렌트포드 쪽으로 조금은 몰린 감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중시하는 분들은 와포드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경기력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와포드의 단통 패배로 가겠지만 배당을 조금 중시하실 분들은 와포드의 무승부나 승리까지 투폴로 잡아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알라베스와 라요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최근에 4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오사수나 원정에서 0대1로 극장골을 내주고 패했는데 그래도 홈 경기에서 4승 3무 7패로 원정에서의 1승 3무 12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경기력이 나아지는 것이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포 공격수 호셀루 선수가 최근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새로운 감독인 벨라스케스 감독이 부임을 했지만 오사수나전에서 분위기 반전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리그 31경기 24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공격력이 가장 안 좋은 것이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점 22점으로 꼴찌인데 마요르카와의 승점 차이가 7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여전히 1부 리그 잔류에 희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1경기 4무 7패 승리가 없는 하락세이지만 그래도 발렌시아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라요가 알라베스 못지않게 원정에서는 1승 3무 10패로 원정고자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알라베스를 상대로 고전을 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 사벨지치 선수와 공격수 팔카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최근에 과르디올라, 알바로 가르시아, 팔라존 같이 공격자들의 컨디션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화력적으로는 라요가 근소하게 앞서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이 경기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알라베스의 경우에는 신인 감독인 훌리오 벨라스케스 감독 체제에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직전 오사수나전에서 극장골을 내주고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역시나 골 결정력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알라베스가 제공권이 가장 좋은 팀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제공권에 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상당히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라요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라요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12골이 넘어가지만 실제 득점으로 연결한 것은 5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라요가 최근 모든 대회 11경기에서 4무 7패로 승리가 없다는 점과 라리가 원정성적 꼴찌 원정고자 면모까지 겹친다면 최근에 그래도 감독 교체 버프와 강등 버프 홈에서 성적이 상승하는 알라베스를 상대로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최근 라요의 공격 자원들이 근소하게 컨디션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 이 세트피스에서의 우위와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까지 고려를 하면 제 아무리 라요가 원정고자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력적으로는 라요가 조금은 유리한 모습이 있을 것 같지만 최소 무승부는 가져갈 볼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지 않을 거라면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기 때문에 6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회차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발렌시아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저는 발렌시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0%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백업 풀백 라토 선수와 중원자원 무사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측면자원인 브리안 힐과 막시 고메즈 선수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백업 자원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홈구장에서 경기력이 좋은 것이 발렌시아이고 최근에 미드필더 솔레르 선수와 공격수 게데스 선수의 공격력이 상당히 물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홈에서는 3연승을 거뒀는데 원정에서는 3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최근 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디미르 선수의 뚝배기 한 방에 기대를 걸어 봄직한 오사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수비수 크루즈와 백업 수비수 우나이 가르시아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고 베테랑 공격수 키케 가르시아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알라베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0 극장골 승리를 거뒀는데 5경기에서 3승 2패로 발렌시아 역시 5경기 2승 3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최근의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상대 전적 면에서 발렌시아가 홈경기에서는 오사수나를 상대로 5승 1무 압도적인 우위가 있고 지난 9월달에 오사수나 원정에서도 4대1로 대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상당히 유사점이 많은 두 팀의 맞대결인 만큼 5대5 매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두 팀 모두 부분적인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숏패스보다는 효율적인 롱볼과
빠른 다이렉트 공격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박을 병행하다 보니까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게 되고 양팀 모두 라리가에서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통계에서 마요르카, 발렌시아, 오사수나, 엘체 이 네 팀이 역습 실점이 4골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빠른 역습 능력 자체는 발렌시아 쪽이 한 수 위라고 보면 되고 기본적으로 홈발은 받는 발렌시아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원정에서 3연패를 당하고 있는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렌시아가 홈 깡패 면모를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세트피스 면에서는 양팀 모두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력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두 팀 모두 득점과 실점을 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플레이 스타일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최근 나쁘지 않은 경기력 흐름도 있기 때문에 팽팽한 무승부 구미도 당기는 매치라고 보여지지만 발렌시아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근소하게 더 좋은 점과 발렌시아가 오사수나를 상대로 홈 경기에서 최근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사수나가 중앙 수비 쪽에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근소하게 홈팀 발렌시아가 우세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경기는 발렌시아의 단통 승리로 갔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사수나 사이드를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9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